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58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공간상사입니다. 자, 문제 1번 볼까요? 사업자 등록증이 제시되어 있고요. 회사 등록 메뉴 열어서 틀린 것 고치는 문제입니다. 자, 하면 약간 오른쪽으로 당기고, 자, 회사 등록 메뉴입니다. 자, 왼쪽 번째 확인할까요? 회사 이름은 공간상사고 개인기업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내용 확인해 보면 되겠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대표자 이름 오현서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할까요? 106-11-1240이 그죠? 이것도 맞고. 기업 연월일 2012년 3월 25일 맞고요. 사업장 소재지 용산구 독서당로 29 한남동 107-10 맞네요. 업태 종목 봅시다. 업태 도소매구 종목은 조명기구로 고쳐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관할 세무서는 용산입니다. 용산 요 종로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두 군데 꽂히면 되겠다. 자, 입력합시다. 종목은 전자제품이 아니고 조명기구. 관할세무서는 종로가 아니고 용산. 이렇게 꽂히면 되겠다. 자, 두 군데 꽂히고 메뉴를 닫으시면 되겠네. 됐죠? 문제 2번 봅시다. 자,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해당 메뉴 열어가지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래서 금액을 확인해서 틀린 것 고치면 되겠네요. 시작합시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까지 맞고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입력이 안 돼 있네. 요거 추가 입력해야 되겠고. 받으럼, 대손충당금, 미수금, 상품,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 비품 감가상각 누계까지 모두 맞습니다. 임차 보증금까지 맞다. 그러면 자산 쪽은 하나만 고치면 되겠네요. 자, 여기 맨 아래다가 추가 입력해야 되겠죠. F2키 눌러서 대손 충당금을 불러오자 이겁니다. 여러 개 코드 중에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것 109번 요거를 끌고 가고요. 금액은 15만 9천원 추가 입력하면 되겠다. 159009 됐죠. 이제 부채 자본 쪽 볼까요? 외상 매입금 맞고요. 지급어음 맞고, 자, 이렇게 갖다 당길게요. 미지급금 맞고 예수금이 7만원이 아니고 70만원으로 고쳐야 되겠다. 700000 그리고 단기 차입금, 자본금까지는 맞네요. 자, 마지막으로 대차 차익 확인해야 되겠다. 그죠? 대차 차익이 0이다. 그리고 자산합계, 부채 자본합계 요거 제시되어 있는 금액과 똑같다. 확인했으면 모두 확인된 것이지. 자, 이렇게 함으로써 2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문제 3번 봅시다. 자, 문제 3번. 첫 번째 문항입니다. 거래처의 사업장 이전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서 정정하랍니다. 자, 요 조명나라라는 거래처 찾아가지고 뭔가 바뀐 것 있으면 고치면 되겠다. 그죠? 자,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조명나라를 찾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컨트롤 F로 찾아볼게요. 컨트롤 F 누르면 이렇게 검색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조명나라 뭐 이렇게 검색하면 커서가 해당되는 회사로 딱 옮겨진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검색할 때 꼭 회사 이름만으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사업자 등록번호로도 찾을 수 있고요. 또는 대표자 이름 같은 걸로도 찾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조명나라 요 회사 찾아서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지. 사업자 등록번호는 오케이 맞게 입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대표자명 한빛나까지도 맞네요. 자, 회사 주소가 이제 바뀌었겠지. 회사 거래처가 회사 그 이사를 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주소지가 현재 인천으로 돼 있는데 여기 아니고 이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고쳐져야 되겠다 겁니다. 그죠? 이거를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고요. 자, 여기다가 뭐 위에 밑에 어디에 기록해도 되는데 저는 위에다가 기록해 볼게요. 여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0 이렇게 입력하고 업태 도소매 종목 전자제품 요거는 변동 없으니까 가만 놔두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주소만 수정하면 되는 문제였다. 됐죠? 첫 번째 문항 풀어봤습니다. 메뉴 닫으시고 자, 두 번째 문항요. 공간 상사의 전기분 기말 채권과 기말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 수정해봐라 이겁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 자,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한 각 거래처별 금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 조명 880만 요거 맞고요. 우리전자 260만 원이 아니고 45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죠. 4500 000 그리고 한국 상사에 대해서는 450만 원이고 26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다. 자, 모두 다 고치고 나서 항상 확인한다고 했죠. 차액이 여기 맞는지 오케이 확인했고요. 지급어음에 대해서도 이제 수정해 봅시다. 세운상사 420만 원 맞고 동신조명 170만 원 맞고요. 일동전자가 아예 입력 안 돼 있으니까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죠. 일동전자라는 거래처 불러와서 금액을 90만 원 이렇게 채워주자. 됐죠. 이렇게 입력하고 차액이 0인 것까지 확인하면 입력 완료된 것이지. 됐죠. 차액 0. 자, 요 메뉴 닫으시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 1번, 2번, 3번까지 풀어보았네. 됐죠. 이제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문제 봅시다. 출발합니다. 1번 10월 2일 날 동신조명에서 상품 160만 원을 매입하고 지난 9월 30일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또한 매입 시 당사부담 운반비 만원이 발생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전형적인 상품 매입 분계죠. 그래서 선급금 있고 그 상태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운반비가 생겨서 그거를 현금으로 따줬다. 이거는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별도 비용이 아니고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분석해 보았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먼저 열고요. 계약금으로 우리가 미리 준 것, 선급금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9월 30일자 전표를 먼저 확인하고 시작합시다. 9월 30일. 자, 전표 보니까 선급금 금액이 이렇게 적혀 있네. 20만 원. 됐죠? 회계처리 밑에 보면 됩니다. 대변에 현금 20만 원, 차변에 선급금 20만 원. 어디에 대한? 동신조명에 대한. 됐죠? 확인했죠? 20만 원 계약금으로 미리 준 거 있다 이겁니다. 차변에 있는 선급금을 이제 대변으로 기록하면 되겠죠? 며칠자 분계입니까? 1번이 10월 2일자 분계네. 10월 2일. 자, 입력 시작합시다. 대변에 먼저 선급금 먼저 기록하자고. 자산의 감소. 동신조명이라고 했죠? 200,000. 그리고 자, 상품이 얼마짜리입니까? 160만 원짜리거든. 그런데 20만 원은 계약금으로 줬고 이제 나머지 140만 원 돈 줘야 되는데 외상을 했다 이겁니다. 뭘로? 외상 매입금으로. 됐죠? 대변에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해야 되고 어디? 동신조명에 대해서 금액은 140만 원이었다. 그리고 운반비가 만원 발생했죠. 요거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하고 금액은 만원 이렇게 기록한다. 그리고 이런 운반비도 별도 비용, 운반비라는 비용 아니고 취득부대 비용, 즉 자산으로 처리하니까 차변은 하나 계정 과목밖에 등장 안 한다. 무슨 계정 과목? 상품이란 계정 과목. 그리고 그 금액은 요거 대변 세 가지 합해진 161만 원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차변에는 상품으로만 처리하면 될 것이다. 161만 원. 이게 전형적인 상품의 매입 분계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10월 3일 날 국민은행의 단기 차입금입니다. 차입기간 6개월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이자 15만 원이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됨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했답니다. 말은 엄청 길게 썼는데 뭡니까? 이자 줬다 이거 말이죠. 그래서
대변의 보통 예금 15만 원, 차변의 이자 비용 15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끝난 거죠. 됐습니다. 10월 3일. 자, 대변 먼저 기록합시다. 대변의 보통 예금 15만 원. 150000. 그리고 차변에는 이자 비용 15만 원 입력하면 끝. 됐죠? 자, 3번 볼게요. 10월 5일 날 매장 건물을 장미전자에서 1000만 원에 구입하고요. 대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미지급했답니다. 이 건물에 대한 등록 면회세라는 게 있는데 요거 취득 원가로 처리를 해요. 취득 부대비용이 내가 말이죠. 20만 원이 있었고 요거에 대해서는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했답니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해랍니다. 뭐 별거 없죠. 건물 사는 거래지. 그래서 그 와중에 취득 부대비용도 하나 껴 있는 것이고. 자, 미지급한 거는 계정은 뭐 쓰면 됩니까?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외상으로 거래한 거죠. 미지급금 회계처럼 되겠지. 됐죠? 10월 5일요. 자, 대변 먼저 기록합시다.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 줬습니까? 건물 대금 200만 원 줬다 이겁니다. 2000000 그리고 나머지 800만 원이죠. 800만 원은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뺀 거죠. 나머지 잔액은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장미전자. 8000000 그리고 그 와중에 대변에 보통 예금 20만 원이 기록될 것이고 2000000 전부 다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차변에는 하나의 계정원만 등장한다. 건물 됐죠? 이라는 하나의 계정원만 등장하고 금액은 대변 세 가지 항목을 합계한 금액인 1020만 원이 될 것이다. 됐죠? 입력 완료됐고요. 다음 문제 봅시다. 10월 11일요. 세운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요. 이 중 매입 금액의 20%를 계약금 명목으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주었답니다. 계약금 쪽으로 돈 주는 거니까 그죠? 선급금 계정 과목 처리하면 되는 거죠. 10월 10일 날요. 자, 자변에 선급금 처리하고요. 거래처는 어디라고? 세운상사. 자, 금액은 300만 원의 20%죠. 300만 원의 곱하기 .2 하면은요. 60만 원 되겠다. 600000. 그리고 돈을 뭘로 줬습니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네.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보통예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다음 문제 볼까요? 5번요. 10월 17일 날 당사 영업사원의 부침 회감년 추가 화한 10만원, 거래처 직원의 조문 화한 10만원, 요거를 팔도 꽃배달에서 주문하고 화환대금인 2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주었답니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차변 계정하면 뭐 쓸래? 그거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그리고 거래처 직원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그렇게 회계 처리하죠. 그래서 그거 묻는 문제였다. 입력합시다. 10월 17일 날요. 차변에 우리 직원 거는 복리후생비.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로 됐죠.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직원께 10만원 1000000 그리고 거래처 직원은 접대비로. 자, 코드 번호는 마찬가지 800번대로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금액 역시 10만원 됐습니다. 대변에는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이겠죠. 20만원을 뭘로? 보통예금으로 줬다라고 되어 있네.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 완료. 다음 문제요. 6번. 10월 30일 날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11만원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차액에 대해서는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러면 일단 장부 금액을 실제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차변에 현금 11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해 놓는다 이겁니다. 그죠? 그 분계를 해야 되겠다. 10월 30일요. 차변에 현금 11만 원 이렇게 기록해 줌으로써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을 딱 맞춰주고 대변에는 아직 정체가 안 밝혀졌으니까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해 놓겠다 이거지. 11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 다음 문제 봅시다. 7번 영업사원의 급여 18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10만 원과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6만 원 요거를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사원 통장으로 자동 이체했답니다. 어떤 거래입니까? 예수금 거래죠. 그래서 급여는 180만 원이지만 전부 다 주지 말고 일정 부분은 법에 따라서 원천징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천징수한 부분은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해 놓는다. 됐죠. 그래서 예수금으로 기록을 얼마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는 근로소득세 10만 원하고 건강보험료 6만 원 요거 합해진 16만 원만큼을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 보통 예금으로 지급해야 되겠지. 자, 입력합시다. 10월 31일 대변에 자, 차변 먼저 기록합시다. 차변 먼저. 차변에 일단 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 얼마라고? 자, 급여라는 코드 번호 제대로 가져와야 되겠죠. 800번째 코드, 그죠? 801번 이걸로 가져와야 되겠고,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라고요? 180만 원이라고. 1800000. 됐죠? 비용은 이렇게 기록해야 되고, 지급은 180만 원에서 일정 부분 떼고 나머지만 지급한다 이거지. 자, 대변에 예수금만큼 뗀다 이겁니다. 예수금만큼 떼는데, 그 떼야 되는 금액은 10만원 플러스 6만원 돼 있는 16만원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인 1640000만 보통 예금으로 주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 완료. 다음 문제 볼까요? 8번입니다. 11월 1일 날 당점이 소유하고 있던 영업용 트럭을 제일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수리대금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수익적 지출이니까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 계정 과목 써야 되는데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11월 1일 날 차변에 뭐 쓰라고? 비용인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 쓰라고.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겠죠. 이렇게 입력하자. 금액은 얼마라고요? 금액은 15만원. 150000. 그리고 대변에는 자, 뭘로 줬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네.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입력 완료. 자, 이렇게 하면서 일반 점표 입력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문제 5번 오류 수정 문제로 넘어갑시다. 오류 수정 문제 첫 번째 문항 4월 25일자 점표 내용이네요. 그러면 점표 먼저 열읍시다. 4월 25일 점표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입력되어 있다. 차변에 도서 인쇄비, 대변에 미지급금 됐습니까? 자, 이제 읽어보자. 항도 상점에 미지급한 20만 원은 도서를 구입한 게 아니고 광고물 제작비를 미지급한 것이랍니다. 그러면 차변에 도서 인쇄비 계정 과목이 아니고 광고 선점비로 고쳐져야 되겠지. 그죠? 차변 계정 과목을 고치자. 뭘로? 광고 선점비로. 됐죠?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로. 됐죠? 계정 과목만 고치면 이 문제의 수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12월 25일 점표입니다. 그러면 12월 25일자 점표를 보면서 또 다시 풀어봅시다. 자, 현재 대변에 현금 200만원, 차변에 접대비 2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죠. 요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요 회계 처리를 알고 봤더니 읽어봅시다. 접대비로 계상된 200만원은 접대한 것이 아니라 연말을 맞이하여
사랑의 연탄은행에 기부한 거래로 확인되었으며 금액 역시 20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도 틀렸고 금액도 틀린 것이다. 그죠? 접대비가 아니고 그러면 일단 차변에 뭐가 와야 됩니까? 기부금이 와야 되겠다. 그죠? 기부금 계정 과목으로 고치고요. 계정 과목으로. 그리고 금액을 20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대변 계정 과목은 현금인가 변동 없고 요거 출금 거래로 이렇게 입력한 거니까 그 금액은 여기 차변금액만 딱 고쳐주면 대변에 오는 현금도 자연스럽게 고쳐져 버린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모든 수정이 요거 두 가지 입력란만 고치면 수정이 완료되게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류 수정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결산 정리 문제로 넘어갑시다. 문제 6번. 자, 첫 번째. 당기분 영업용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60만 원과 판매부서의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50만 원을 계상했답니다. 감가상각비 인식하는 분계죠. 12월 31일자로 입력해야 되겠다. 12월 31일 이렇게 날짜 고친 후에 이제 대변 먼저 입력해야 되겠지. 감가상각 누계 여러 개 코드 중에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 불러옵니다. 209번 코드. 됐죠? 불러와서 금액 입력합시다. 얼마요? 60만 원. 600000 이렇게 입력하고 대변에 이번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중에서 비품에 대한 거 불러옵니다. 213번 코드 불러와서 금액 입력합시다. 50만 원. 입력하고 차변은 요거 두 개 합해진 거가 되겠죠.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겠다. 감가상각비 여러 개 코드 중에서 800번대 코드 818번 요걸로 입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1번 문제 입력 완료. 자, 다음 문제요. 2번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한 매장의 임차료 중 기간 미경과분 40만 원이 있답니다. 거래처 입력을 생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임차료로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간 미경과분 40만 원, 즉 내년 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겠죠.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는 지금 임차료라는 비용이 차변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기록해 가지고 비용을 약간 줄여주는 분계를 해야 되겠지. 됐죠? 12월 31일. 자, 차변에 선급 비용 자산 기록하고요. 금액은 얼마라고? 40만 원. 400000 적어주고 대변에는 임차료라는 비용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주자 이겁니다. 자,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죠. 800번대 819번 코드를 대변에 적어준다. 자, 입력 완료 됐습니다. 3번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답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대손 충당금 문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열어서요. 12월 31일자로 줘야 합니다. 자, 받으럼하고 외상 매출금 잔액과 대손 충당금 잔액이 나와 있거든요. 1% 계산해 보자. 자, 4870000 곱하기 0.01 하면요. 487000 나오거든. 요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159000만큼 이미 설정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설정하는 거는 328000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받으럼도 마찬가지 146000 요게 목표거든. 그런데 65,000원만큼 지금 설정되어 있으니까 추가 설정 금액은 146000 빼기 65000 하면 81000 나온다. 됐죠? 요 두 개 금액을 연습장에 살짝 적어 놓고 이제 입력하면 되는 것이지. 자, 일반 점표 입력 매뉴얼에서 자, 대변에 대손 충당금 불러옵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그죠? 요거 불러와서
금액을 328000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인데 이번에는 받으름에 대한 거죠. 요거를 불러와서 금액을 81000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지. 그리고 차변에는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을 대손 삼각비로 적어주죠. 됐습니다. 4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 말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10만원을 계상했답니다. 거래 점력은 생략하고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을 사용할 것. 다 제시 줬네, 그죠? 그래서 돈은 아직 안 줬습니다. 그런데 발생주에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올해의 비용으로 10만원만큼이 인식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10만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아직 돈 안 줬지만 우리한테 부채가 있는 거죠. 미지급 비용 계정 과목 써서 부채를 기록해 준다. 대변에. 그죠? 자, 차변에 이자 비용 적어주고 금액 얼마라고? 10만원. 100000 적어주고 대변에는 부채 미지급 비용 이렇게 적어주죠. 10만원 이렇게 적어주면 입력 완료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결사 문제 풀어보았고요. 이제 메뉴 닫읍시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조회 문제 풀어보자고. 자, 첫 번째 3월에 발행한 당좌 수표 발행액은 총 얼마인가? 자, 계정 과목에 대한 상세 내역을 묻고 있는 거죠. 어떤 계정 과목입니까? 당좌 수표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죠? 당좌 예금 대변 금액에 대한 상세 내역을 묻고 있는 거지.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열어서요. 당좌 예금 대변 금액을 확인하고 더블 클릭해서 상세 내역까지 확인하면 답 쓸 수 있는 거죠. 봅시다. 총계정 원장 메뉴 열어서 3월에 발행한이라고 물었으니까 3월부터 3월까지 뭐 이렇게 줘야 되겠지. 그리고 계정 과목은 F2키 눌러서 당좌 예금을 부른다 이겁니다. 102 그죠? 그리고 대변 금액 500만 원 요걸 확인해야 되는 거지. 500만 원 요게 아마도 당좌 수표 발행한 금액이다라고 예상되는데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요 상세내역이 나와 있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밑에 전표 내용까지 나와 있는 것이거든. 됐습니까? 자, 보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 적혀 있는 것이고 차변은 현금으로 회계 처리됐었대. 됐습니까? 그리고 저기 보니까 당좌 수표 발행이라고 적혀 있죠. 아하, 요게 당좌 수표 발행된 게 맞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1번 답은 당좌 수표 발행액은 총 얼마인가라고 물었으니까 답으로 500만 원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것이지. 됐죠? 1번 문제 완료.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요 메뉴는 닫고요. 2번 당기 12월 말 현재 블랙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하나의 거래처에 대한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거래처 원장 보면 되겠죠? 자,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 12월 말 현재 잔액을 묻고 있으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줘야 하면 되겠다. 그지? 그리고 외상 매출금 잔액을 묻고 있으니까 계정 과목 코드는 외상 매출금으로 불러오자. 거래처는 블랙 상사랍니다. F2키 눌러서 블랙 상사 2130 이렇게 조회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블랙 상사에 대해서 잔액이 여기 나와 있죠? 1226000 그러면 요거를 답으로 쓰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 잔액은 1226000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2번 완료되겠지. 자, 다음 문제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1월부터 3월까지 현금으로 지출된 접대비는 얼마인가? 계정 과목 금액 중에서 현금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인가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일개표, 월개표죠. 자,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리고 접대비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있겠죠. 이 중에서 접대비 금액이 있을 것이다. 접대비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자, 토탈 접대비 계정 과목 증감액은 324800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거는 여기 현금열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요 증가액 전부 다가 현금으로 지출되었나 봐. 그죠? 그래서 현금열의 금액도 요 계에 있는 금액하고 똑같이 3248000 나와 있네. 요 금액을 답으로 쓰면 되겠다. 현금으로 지출된 접대비는 얼마인가라고 물었으니까 답으로 뭐 3248000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것이지. 됐죠? 이렇게 하면 3번 문제까지 완료.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초의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고요. 제58회 기출문제 모두 풀어보았네요. 어떻습니까? 쉬웠다, 그죠?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